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 이후 북한의 도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미 공군 정찰기 석 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반도 비행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선물을 보내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한반도 상공에는 미 공군 정찰기 넉 대가 전개됐습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이 밝힌 미 정찰기는 공군 지상감시 정찰기인 EHC 조인트 스타즈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그리고 미사일 추적에 특화된 RC-135S 코브라볼입니다. 특히 지상 6만 5천 피트 상공에서 지상 30cm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지난 11일에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는데 2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출현했습니다. 미국의 정찰 비행은 지난 19일부터 6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들 정찰기 활동이 무더기로 포착된 시기입니다. 지난 3일 북한이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함에 따라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We have taken appropriate action to surveil North Korea's launch sites and for their military activity. We do that through multiple platforms, Global Hawk being one of them. 이와 더불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과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은 민간 여객기들을 대상으로 연말 연초 경계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ABC 방송은 23일 자체 입수한 위협 분석을 통해 미 항공교통 규제기관인 FAA가 2019년 말에 앞서 또는 2020년 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경계 경보를 이달 초 발령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에 미국은 성공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okay. We'll find out what the surprise is and we'll deal with it very successfully. Let's see what happens.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라고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론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선물이 미사일 시험이 아닌 아름다운 꽃병과 같은 진짜 선물일 수도 있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미한일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24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청두에서 별도의 회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예고 위협과 관련해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지만 현재 결정적인 움직임이 없다며 이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을 언급하는 횟수가 올해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북 간 기류에 따라 미 당국자들의 북한 관련 트윗은 횟수는 물론 전체적인 어조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한 횟수는 모두 46번입니다. 2018년 82번과 비교해선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트위터를 적극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뒤에는 트위터를 통한 북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다른 나라 언급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87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등장했던 중국은 올해엔 177번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이란은 2017년과 2018년 북한보다 언급 횟수가 적었지만 올해는 50번 언급되면서 북한을 추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도 주목되는 변화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심화된 2017년과 2018년 초반엔
압박, 불량국가 등 강경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후 정상외교를 시작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부턴 미래, 번영과 같은 긍정적 단어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북한 관련 언급을 크게 줄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2018년 총 58번에 걸쳐 북한과 관련한 트위터 게시물을 올렸지만 올해엔 단 한 건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 문제의 현상 유지를 바라는 미 당국자들의 최근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It is clear that he would like to keep the situation exactly where it is because many of his supporters believe he's solved the problem.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이 줄었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가 대통령의 트윗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다뤄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중국, 러시아와도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활발한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대북 해법을 모색했지만 한일 간에는 수출 규제와 정보 협정 등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올 한해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상 외교를 함지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시작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스푼평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주체 108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두 정상 간 네 번째 만남인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연대를 과시하려 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또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으로 인한 냉각 기류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신 국제사회의 압박 분위기는 균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실제로 이후 북한 내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4월에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북러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당시 미북 협상과 관련해 북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오늘 푸틴 대통령 각하와 조로 친선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 보장을 위한 문제들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새로운 활로를 꾸준히 모색해왔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결의안 통과 가능성은 적지만 북중러 삼각공조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일본도 활발한 정상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3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5차례 만나며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I'm in no rush at all. The sanctions remain. We have our hostages back. We, as you know, are getting the remains, continuing to get the remains. 다음 달인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정상의 만남이 북한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니었습니다. 미한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첨예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한일 두 나라는 수출 규제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으로 각을 세우다 최근 가까스로 봉합 국면을 맞았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올해 초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북일 국교 정상화를 외교정책 목표로 제시했지만 북한의 호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북핵 6자 회담 당사국 중 올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모두 대화를 통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북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관련국들의 서로 다른 셈법이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팔 당국이 자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북한 국적자 10명을 최근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현지 언론은 24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카트만두 주재 북한 대사관의 보호 아래 네팔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북한인 10명이 지난 15일 추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팔 수사당국이 정부의 엄격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추방된 북한인 10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